나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청바지 마음껏 입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마음껏 보고 싶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싶고 그것 때문에 온 건데. 다 하고 있네? 해외여행 많이 못 나가는 거 빼고는. 아 그래도 뭐 많이 나갔지. 그렇지, 많이 나갔지. 그래서 오니까 또 다른 게 보이니까 견물샘생. 다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정말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? 뭐가? 탈북민들이 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? 언론에 비춰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짐작해보면 아무래도 좀 보수? 그쪽이 좀 더 많지 않나?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경험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 성향이라는 게. 댓글 써주신 분들이 막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. 탈북민들 다 그쪽만 지지하는 줄 알았다. 갑자기 또 그 생각나네.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일이 있었잖아.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탈북민은 뭐 그 이제 보수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지 선언문 뭐 그런 거 했잖아. 기자회견 같은 거 있잖아. 하긴 그때 진짜 나 있어. 아니 잠깐만요. 저한테는 안 물어봤는데요.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탈북민을 대표해서 34,000명의 탈북민들은 뭐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딴 건 모르겠는데 그 가로 안에 2명 제외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. 아니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고요. 너무 웃겨가지고. 그 짐작컨대 그런 거 뭐 34,000명 혹은 뭐 2만 명, 10,000명 이거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뭐 소명을 받았거나 이런 뒷받침 돼야 되는 게 아닌가? 뭐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난게 34,000명 그렇게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언급해 주는 게 그 독재사회에 와서 왜 그쪽을 지지하냐 약간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. 그 댓글을 써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.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? 왜 그럴까? 실제로 선거 당일에도 나한테 카톡으로 막 탈북민들이 입원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오는 문자도 있었고. 탈북민들이 입원 찍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? 탈북민들인데 이제 입원 무조건 찍자라고 이제 문자가 오지. 좀 생각을 해봤지. 왜 그럴 것인가.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당선이 됐잖아. 2022년 그때쯤에 이제 내가 막 강의도 막 다니고 그럴 때야. 탈북민들 뭐 많이 만나고 그럴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이 엄청 잘렸다는 거야. 강의가 엄청 잘렸다는 거야.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. 정말 그런가?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쓱 그쪽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되는 거지. 정말 뭔가 진보 쪽의 당은 탈북민 되게 싫어하나 보다. 사실 바뀌고 나서도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크게 뭐 내일이 줄거나 뭐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어. 체감상으로도 비슷해 그냥?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방송은 정권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공교롭게도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방송이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.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탈북민들 막 그러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느끼기엔 똑같았어.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때는 카페를 했었잖아. 카페 하면서 경제 진짜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걸 너무 느끼고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이 만나는 탈북민들 와서 뭐 만나다 보면 고향 사람이 더 편하니까 그런 쪽에 어떤 커뮤니티도 많이 갈 거고 뭐 그런 데서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. 그게 제일 크긴 하겠지. 나도 그때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인데 막 문재인 대통령 그런 거 보고 내가 그랬어. 직접 봤냐? 그걸 모르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렇게 설득이 안 될 것 같더라고.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하고 이런 건 정말 좋은 자세인데 너무 한쪽의 말만 듣고 그걸 너무 맹신해 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. 나는 솔직히 그래.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맹신하든 뭐 하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는 없거든. 컨트롤해서는 안 되니까 다 존중해 주는 게 맞고. 뭐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탈북민들이 편향적으로 보수 성향을 많이 갖고 이런 것도 뭐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.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흘러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것도 다 민의의 한 형태이고. 그래서 만약 좀 극단화돼서 민주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치더라도 결국엔 또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견제하면서 바로 나갈 거니까 나는 그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.
다만 아까도 말했던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분명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. 탈북민들이 왜 좀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을 갖는가라는 문제는 뭐 사회학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볼 문제긴 하겠지. 연구해볼 주제긴 하고 그 현상 자체를 비판해야 되느냐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해. 나도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분명 아니란 말이야, 내 입장에서는.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, 똑같은 이유로.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?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해서 설득하고 의견이 모아지면은 좋겠지만 하나로 모아질 리도 없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또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 거니까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다 있고 받아들여야지 뭐. 10년쯤 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구나가 느껴지는 것 같아. 나는 보니까 남북 긴장보다는 평화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대북전단 보내고 그것 때문에 또 어물풍선 날아오고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사람들이. 그거 내 차 위에 어물풍선 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오히려 더 낫고 그래야 그 다음에야 또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. 인간 대 인간으로도 같아. 뭔가 소통을 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얘기가 될 때 뭔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거지. 쟤는 나쁜 애야. 서로가 그렇게 등을 돌리고 완전 절결을 해버리면 진전 자체가 안 돼.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내 성향이 그렇더라고.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나도 한때 한 1년, 2년 정도 던던하며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불행한 때였어 내가. 돈이 중요하지. 그런 말은 되게 또 의미가 있네. 우리가 자본주의 돈이 중요하지.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. 그리고 나한테 넘치는 돈이 있다? 그러면 나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야.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. 돈을 삶의 목표로 정하니까 불행했다라는 거잖아. 돈은 채워지지가 않아. 돈은 끝이 없어.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야 만족할 텐데 돈을 목표로 잡기 시작하면. 그래서 그 그냥 책 읽어봐 그럼. 마이클 샌델이었나?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. 그럼 되게 유명한 책. 이번에 정말 엄청난 계기였던 게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확 바뀌는? 복학할 생각도 나는 없었단 말이야. 내가 작년 10월 달만 해도 복학보다는 내년에 어디 취직해서 한번 좀 일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잖아. 야,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사람 배워야 되겠다. 뭔가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이게 아는 게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계기가 계엄인 거지.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. 복학해야겠다고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고, 그러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게 헌법재판관,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다큐 어른 김장아도 보고, 그러면서 이제 모토가 확 바뀌었어. 삶의 모토가. 자기가 원래 생겨먹게 그렇게 생겨먹었던 거야.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. 김장하 선생님의 그 인생관이 전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삶이 사실 제일 부럽지 나도. 자기 능력으로 마음껏 벌어서 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사람. 수백억이야 수백억. 얼마나 멋있어.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냐. 그러니까 이게 다 아픈 사람들의 돈인데 내가 이걸로 잘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근데 그거 한마디가 너무 멋있는 거야. 노력과 능력으로 번 돈임에도 아픈 사람들의 돈을 취했다라는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. 책임감이랄까. 사실 우리 여기에서 그 스카이캐슬도 그렇지만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그렇게 다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가지고.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한 거잖아.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. 그러고 이제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, 보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회에 갚으면 된다. 그래서 결국엔 사회를 살려내신 거야. 민주주의를 살려내신 거야, 그분이. 결혼을 하면서 결심했던 게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자산이 어느 정도더라. 그거는 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넘어서 요즘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. 그래서 너무 난 깜짝 놀랐어 그 말 듣고. 대박이야. 아니 지금 영화가 아니야? 드라마 아니야? 막 부분의 그 말하는 표정과 태도를 봤을 때 그냥 의심을 안 하기로 했어 나는. 저건 진심이로구나.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. 나는 저번에 비하면 나는 그냥 쓰레기로구나. 나는 정말 새 대찌든 놈이구나. 막 그런 생각이. 나도 엄청 반성을 많이 했어. 그래서 사실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대한민국에 올 때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 온 게 아니거든 여기에.
나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청바지 마음껏 입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마음껏 보고 싶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싶고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다 하고 있네? 해외여행 많이 못 나가는 거 빼고는. 아 그래도 뭐 많이 나갔지. 그렇지, 많이 나갔지. 그래서 오니까 또 다른 게 보이니까 견물샘생. 다르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정말 던던하며 살았던 시절이 제일 불행한 시절이었어. 뭔가 좀 더 다른 가치에 집중을 하니까 되게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아, 내 앞으로는 이런 분들처럼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. 잘했어. 좋아. 지지해. 넘치지 않게 살아야겠다. 그리고 이제 넘치는 거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. 그러고 보면 진짜 기부 문화라는 것도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? 내가 처음에 봤던 게 그 가장 충격받았던 기부가 그거였어. 주윤발.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걸? 주윤발이 자기 재산의 1%만 빼고 다 기부한다고. 그 얘기 듣고 되게 충격이었거든. 너무 멋지다.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. 개인이 그 정도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지.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? 한국에서 이제 연예인들 막 기부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. 기부라는 거야말로 정말 내면이 풍요로울 때 가능한 거잖아.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돈 욕심은 끝이 없잖아. 100만 원은 있을 때는 200만 원만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1억 있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결국엔 그게 계속 커지는 거라. 마음에서 만족을 해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건데 뭐 연예인들의 기부도 있고 또 어떤 그 엄청난 큰 금액의 기부도 있고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대단하지만 소액 기부들이 있잖아. 익명이잖아 그런 사람들은.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 준비된 것 같지 않아. 나 스스로는. 내가 했다는 걸 누구도 몰라. 그냥 나만 아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해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더 대단하고. 그런 얘기하니까 뭔가 좀 숙연해지네. 나도 그럴 준비는 안 되어 있을까. 기부는 하고 싶은데 남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. 그치. 그럼 그거 진짜 인지상정이야. 좋은 일 했으면 칭찬받고 싶긴 하거든. 또 대학생들한테도 그 장학금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장학재단에 달달이 또 돈을 넣어주시는 모르실 분들이 되게 많고 그 익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이제 장학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나도 뭐 장학금 받으면서 보니까 이유가 있는 장학금도 있고 그렇더라고. 이유가 있는 장학금도 있지. 장학금 주는 사람과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봤어가지고. 최근에 사태가 떠오르는군. 어떤 사태? 댓글 조작에 동원돼서 뭔가를 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줬다며. 진짜. 늘 보면 교사 자격증도 주고 나중에 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고. 뭐하러 짓이야 진짜. 난 그래서 예전에 장학금 받다가 모르고 받다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니네 해가지고 안 받은 경우가 있어. 아 진짜? 네, 그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북민들이 참 이용되기 쉬운 존재인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백지 상태야. 빨간 그림을 그릴지 뭐 노란 그림을 그릴지 이거는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.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좋다 하고 따라갔지. 그래서 받았는데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해서 막 따라갔어?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되게 엄청난 사람이었더라고. 한국 사회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었더라고.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잖아. 낯선 사람 따라간 건 아니야. 그래서 이거는 내 의도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이제 안 받았지. 너무 기겁하게도 연락을 피했어 내가. 그리고 잘했어. 뭔가 양심의 어떤 그게 느껴져서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한들 근데 의도는 고맙지. 그래도 공부한다고 뭐 돈 주려고 하는 그런 건 고마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양심이 내키지가 않았어. 양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? 양심의 꼴이면은 안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생각보다 탈북민 장학금 중에는 그런 장학금들이 꽤 있더라. 백지장 같은 탈북민들에게 뭐 빨간물을 드릴지 노란물을 드릴지 그거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좀
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교육적인 부분도 크다 생각해.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? 내가 여기 와서 교회를 거의 한 6년 다녔거든 나도. 그런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꼭 그 공동체와 같은 색깔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. 나도 종교를 믿어보려고 노력도 해봤어. 아 물론 엄청난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 북한에서 왔으니까 종교는 그거야말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라 생각했거든. 북한에서의 세뇌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지 못하고 아 종교는 뭔가 사람이 이렇게 홀려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해가다 가게 하는 그거라 생각했거든.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탈북 청년들이랑 뭐 탈북민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니까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지. 신앙심이 진짜 바르신 분들은 사람이 정말 좋거든. 따뜻하고.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 내가 왜 종교를 이렇게 거부하지? 라고 해서 종교라는 걸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태도를 바꾼 거지. 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건 아니고 태도를 바꿔서 한번 대해봤지. 경건한 마음으로. 잘 안 되더라고. 그 신앙적인 이야기로는 뭐 때가 있다고 하잖아. 그래서 난 그냥 이야기로는 그래 뭐 나도 뭐 될 놈이면 때가 있겠지 하고 지금은 아닌 걸로 하고. 자기는 기가 세. 기가 세. 갑자기 또 내가 봤을 때 자기는 기가 세. 나는 아직도 다윈의 후손이로구나. 아, 그쪽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. 내 말은 뭐 어디 가서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